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 감사 때와는 달리 올해는 여러모로 위축된 부천시 살림세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주요 문화 행사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까지 그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지역 문화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논제가 행감장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천영화제를 비롯해 만화와 애니메이션 축제 등 주요 문화 행사를 통합해 개최하는 방안이 제기된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퍼져 있는 행사를 한 번에 좀 뭉쳐서 같은 기간 내에 좀 협업해가지고 큰 하나의 행사로 만들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문화부분 예산 축소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영화제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영화제도 한 10억 정도 지금 또 규모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줄을 것 같거든요. 부천 시내 주요 도서관도 재정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도서관 건립 비용에 대한 지방채를 급기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빚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원금을 못 갚아서 다른 또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만 도래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지금 100억이니까 5년 이상 계속 이 금액들이 도래하는데. 원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여러 조건들, 여러 상황들, 여러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정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 삭감에 따라 저하될 시민 서비스 질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무 대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면서 운영하고 있다가 굳이 이런 서비스까지 한 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작은 도서관을 이용했었던 주민분들, 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큰 범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는 어려운 상황 속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그 모든 사업이 삭감되는 과정 속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그 업무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 부천시가 역대급 재정난 위기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당장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으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28일 오전 6시 기준 10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전도가 6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구조물 전도 20건, 차량 미끄러짐 11건, 붕괴 우려 3건, 기타 2건 등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전날 오전 3시를 기해 인천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기준 인력 275명과 장비 201대를 동원해 제설제 2,763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권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부천시가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수도권 지역 대설 경보가 내려진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취약도로와 경사로 등 보행안전이 위험한 구간에 책임 담당제를 운영해 취약지역 305곳에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인력 1,100여 명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공식 SNS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대설 경보를 안내하는 등 시민 안전의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천의 최대 적설량은 28일 오전 7시 기준 23.7cm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눈 구경 많이 하셨죠?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도심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이번 눈 보기와 다르게 일반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길 다닐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철제 구조물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골프장 그물망이 축 내려앉았습니다. 그물망을 고정하는 철제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피어짜리 파이프가 저쪽 끝에. 그러고 이제 그물망이 눈 때문에 주저앉았잖아요. 주택가 나무도 세워진 차량을 덮쳤습니다. 역시 쌓인 눈더미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겁니다. 당장이라도 꺾일 것 같이 활처럼 휘어진 이 소나무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높이 20m가 넘는 대형 나무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무 기둥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도심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져 나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30-40건 정도가 지금 긴급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용인에서는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평택의 한 골프장에서는 떨어져 내린 철제 그물이 30대 남성을 덮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 습설이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많이 먹고 있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눈보다 무게가 2배 내지 3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무거워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또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것이 사람이나 차량을 덮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큰 인명피해를 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도 무거운 습설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습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면서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눈이 쌓여있는 곳은 피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중동 신도시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온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4월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한 뒤 최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연계와 녹지공간 확보, 단지 내 생활 SOC 개방 등이 시 도시계획위가 요구한 조건들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내년 건축 심의까지 통과하면 이 아파트는 2-3년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 재건축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불확실한 기대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단지의 컨디션이 통합 재건축을 따랐었을 때 북쪽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과연 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올바른 평면이라든가 이런 동의 위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고, 바로 앞 학교와 주변 여건 때문에 고층 배치가 어려워 재건축 용적률을 기대만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재건축도 넘기 힘든 현실로 봤습니다. 대지 지분이 다른 여러 단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중심의 1기 신도시 정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차이가 크지 않고 재건축 시 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기간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철거량을 줄이고 주차장과 공용 면적을 효율화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수백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오전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 차량 화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벤츠 차량의 정비 이력과 운행 이력 등을 수사했으나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화재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사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파트 단지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 단속을 벌여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와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불법 물건 적치, 중목 벌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적발 사례로는 계양구에서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고 서구 검암동에서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지역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해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공매에는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각 대상 물품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잦은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눈 때문에 경기도 의왕시 도깨비 시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낮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는데요. 김도지사는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는 한편 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일 새벽 3시쯤 도깨비 시장의 천장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 회계 예산 34조 7,260억 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문광위는 도민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 원, 감액사업 12억 원으로 561억 원을 순증액한 총 6,842억 4,3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인천시가 임산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약 1,600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등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